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정명원 법사입니다. 오늘은 밤과 대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밤과 대추는 조상님과 자손을 의미해요. 하나의 연결고리, 매개체라고 볼 수 있어요. 밤이랑 대추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나 결혼식에서 패백을 드릴 때 많이 사용하지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식에서 패백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원래는 패백에서 시아버지가 신부 치마 폭에 밤과 대추를 던져주는 것 또한 깊은 뜻이 잠겨 있어요. 자손을 번창하라는 뜻이 잠겨 있지요. 대추는 꽃을 피우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잘 여무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자손이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꿋꿋하게 이겨내서 삶의 보람을 맛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추는 안에 씨가 있다고 해서 아들을 의미하지요. 대추가 익으면 붉은색이라 음과 양 중에서 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의미해요. 대추는 태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임금님, 왕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 용포가 붉은색이잖아요. 대추에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는 열매가 많이 열리고 꽃이 하나가 피면 반드시 열매 하나를 맺고서야 그 꽃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많은 자손을 낳아서 자손을 창성하게 키우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밤 같은 경우는 밤나무 씨앗이 다른 씨앗들과는 다르게 종자의 껍질이 뿌리와 줄기 경계에 아주 오랫동안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오래 보존해야 하는 신주 잎회를 단단한 밤나무로 만드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조를 잊지 않는 마음과 조상님에 대한 공경의 태조이죠. 밤나무 씨앗은 싹이 나면서 나무가 되면 보통 씨앗들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밤나무 씨앗은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뿌리에 붙어 있어요. 밤나무의 줄기와 가지 그리고 잎이 나와서 하나의 나무가 되므로 밤은 자손과 조상의 영원한 연결을 상징하고요. 대대손손 자손을 창성하면서 조상님과 자손이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은 하나의 열매 안에 여러 개의 알이 들어있어서 다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밤에는 씨가 없어서 여자, 즉 딸을 말합니다. 조상과 자손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잘 지속하면서 제사를 잘 모시라는 뜻도 있지요. 밤 안에는 세 부분이 있어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보필하는 삼정승처럼 그러한 귀한 자식을 낳으라는 의미도 있어요. 밤 안에는 외피와 내피가 있어서 이것은 외유내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백에서 받은 밤과 대추는 정성스럽게 담아서 아들과 딸을 낳아 잘 키우라는 의미로 첫날 밤 이부자리에서 신랑 신부가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패백을 신부가 시부모님께 절하는 의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형구고래라고 해서 새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첫 인사로 큰 절을 올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패백을 드린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패백을 드릴 때 밤 대추를 던질 수 있는 자격은 시아버지께 있어요. 이런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은 계신데 간혹 시부모님이 아닌 다른 분들도 신부한테 밤 대추를 던지는 일이 있죠. 그건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에도 밤이랑 대추를 올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 또한 같은 의미예요. 제사상에 대추가 첫 번째 자리에 놓이는 것은 자손의 번창을 상징하고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웃어야 복이 오는 이유, 우리가 많이 웃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옛말에 한 번 웃으면 더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더 늙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일소일소, 일로일로. 이 말은 웃으면 마음이 즐거워서 건강해지고 화내면 감정이 휘말려서 건강을 해친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긍정적이고 잘 웃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죠. 그리고 웃음도 전염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돼요. 기운도
공유도 되고 전염이 될 수 있다 했어요. 마찬가지로 웃음도 바이러스처럼 행복하고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래서 잘 웃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요. 실제로 도움도 많이 주고 많이 받습니다. 웃는 사람들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져요. 우리가 첫인상을 볼 때도 가장 먼저 보는 게 얼굴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호감을 사는 얼굴에 바로 웃는 얼굴입니다. 실제 면접을 볼 때도 면접관들한테 호감을 사는 1순위가 바로 웃는 얼굴이에요. 예쁜 외모, 잘생긴 얼굴보다도 웃는 얼굴 관상이 최고인 거죠. 예쁜 얼굴은 성형수술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웃는 얼굴은 불가능합니다. 내 노력이 필요하죠. 눈꼬리를 고치고 입꼬리를 올린다 해도 그건 자연스럽지 않고 억지로 만들어낸 모습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웃는 습관 하나가 세상에 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주 웃고 예쁘게 웃는 습관을 기른다면 얼굴도 맑아지고 고와져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그림을 그려보라 하면 슬프고 가련한 사람을 그릴 때는 눈이랑 입을 내려서 그래요. 반대로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을 그려보세요 하면 눈은 웃고 있고 입꼬리는 올려서 그립니다. 그건 아이들도 정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죠. 많이 웃을수록 웃음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웃음은 남을 비웃거나 깔깔거리는 웃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맑고 고운 웃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분 좋게 웃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같이 기분이 좋아져요. 웃는 사람이 매력적이죠. 바로 사람을 통해 행운이 드나들기 때문이에요.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얼굴이 예쁘다고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행운을 부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내면을 관리해야죠. 옷이 아니라 사람의 명품이 돼야 돼요.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행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내 생각 속에 불만이 많으면 그것도 내 표정과 행동으로 그리고 말에 나타나게 돼요. 하지만 그 생각을 감사한 마음으로 덮는다면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웃는 얼굴에 복이 들어옵니다. 인간은 웃는 동물이에요. 웃음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웃는 얼굴에 가난은 없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 잘 웃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고 행복해지는 길이고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또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 말도 있죠. 좋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기분 나쁘게 대할 수가 없는 속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대인관계가 좋아요. 자연스레 웃음에 얼굴에 배어있기 때문에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죠. 사람은 옆에서 많이 웃을 때 서로 친밀함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죠. 웃음은 돈이 안 드는 복을 불러오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웃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웃으면 복이 오고 그 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돼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웃는 얼굴로 다들 행복해 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